저번 시간에 우리가 11단원 삼각형과 삼각함수를 배웠는데요. 공식이 총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공식이 사인 법칙. 공식은 일단 뭐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모두 2하가 같다라고 해서 삼각형 ABC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 대문자 R로 얘기할 때 쓰는 공식이죠.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를 보고 두 각과 그 대변이죠. 그렇죠? 또는 두 변과 그 대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변과 두 각 사이의 관계식,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값을 유도할 때 사인 법칙을 쓴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각과 변과 외접원 반지름 사이의 관계식이죠. 필요에 따라서는 변의 길이가 뭐야 라고 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각의 크기는 얼마야 라고 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죠. 상황에 따라서 위에 거 쓰기도 하고요, 아래 거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외접원에 관련된 언급이 나오거나 혹은 필요에 따라서 변을 각으로, 각을 변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방식이 바로 사인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통 많이 써요. 물론 외울 때는 이렇게 통째로 하나로 외우겠지만,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서 정석에서는 제1 코사인 법칙과 제2 코사인 법칙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제2 코사인 법칙 요거만 배워요, 보통은. 그러니까 정석에는 제1 코사인 법칙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아마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이거 써야 될 상황이 생길 겁니다. 이런 식의 제1 코사인 법칙도 있지만 이거는 일단은 정석용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학교 시험이나 뭐 기타 수능 등등을 준비할 때는 거의 필요가 없는 공식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보통은 두 번째 공식인 얘를 의미하죠. 이거 잘 외울 수 있을까요? 이것도 코사인 법칙이고요. 코사인 A는 뭐냐라고 해서 준식을 정리하는 거야.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꼴. 이것도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은 이런 모양으로 이제 암기를 하시되,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은 변의 길이는 3개가 다 나와요. 그렇죠? ABC. 그리고 각은 하나가 나오죠. 사인 법칙 같은 경우 이 빨간색 본 보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두 변과 두 각이죠. 그렇죠? 변의 길이 AB, 각의 크기 AB.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세 변과 한 각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죠. 쓰는 상황이 어떤 주어진 전제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이거는 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이거는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좀 다를 거예요. 갈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가 됐냐면요,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SAS 조건, 이게 뭐죠? 두 변과 끼인각이죠. 두 변과 끼인각을 두고선 나머지 변에 관련된 언급할 때 많이 쓰는 법칙이기도 해요. 두 변과 끼인각. 세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인데, 중3 때 배웠던 이런 공식도 있긴 해요. 그렇죠? 중3 때 배웠던 두 변과 사이 끼인각의 사인각, 이걸로 이제 넓이를 구하는 게 있었는데, 어차피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제곱하면 1 나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인 C가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 C로 이렇게 바뀌죠? 기억나죠? 그리고 코사인 값은 아까 여기서 언급했단 말이에요. 코사인 값은 다음 값은 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이 값도 분명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A, B, C라고 하는 세 변의 길이만 갖고도 충분히 넓이가 표현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나온 공식이 뭐다? 그래서 나온 공식이 헤르메 공식이라고 해서 이런 공식이 있었다. 유도 과정을 하고 싶으면은 뭐 검색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예전에 그 유튜브 올린 것 중에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브라마구타 공식을 증명해 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저쪽 반에서 수업할 때 칠판을 빽빽하게 쓰면서 한번 증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참고하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달쯤 됐나? 한 달 내에 올렸던 동영상 중에 그 같은 폴더에 있을 거예요. 그 폴더 검색하면은 고2, 고3 문이과 검색하면요 밑에 생각하면서 11단원이라고 써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정석. 그거 찾아보시면은 영상 보면은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브라마부타 공식 증명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은 요 헤라는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사실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한 번 정도 해보면 하고요. 공식 암기해서 쓰면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단계별로 사인 C를 이걸로 구한다, 코사인은 이걸로 구한다라는 이 단계를 이용해서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게 더 알차게 공부하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넓이 공식은 이 공식 하나, 여기서 파생된 공식인데 이거 외우는 게 확실히 편리하긴 하죠. 계산할 때 검산용으로도 좋고 그리고 이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인 값도 구할 수 있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 과정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세 가지 공식을 배우고 저번 시간에 다 증명 하나씩 해봤습니다. 문제를 이제 쭉 풀면 되는 거죠.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42페이지에는 맞지? 여기 할 때. 11-2번 문제. 삼각형 ABC에서 C 곱하기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 얘 값이 사인 C 곱하기에 A 사인 A 플러스 B 사인 B 와 같음을 조여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다음을 증명하여라 라고 하면요 가급적이면은 좌변을 계속 고쳐서 마지막에 우변됐어를 보이는 게 좋을 거고요. 그냥 학습용으로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것만 보이고 싶다면 좌변 따로 정리한 값과 우변을 따로 정리한 값이 같은 거를 보이면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학교 서술형으로 공부한다면은 A가 B임을 증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A는 C고 D고 E고 F고 따라서 B가 돼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죠. 학교 증명용으로는.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용도로는요 그냥 A를 붙였더니 C가 되고 D가 되고요 B를 붙였더니 이게 F가 되고 E가 되네. 따라서 D랑 E랑 같은 거니까 둘은 같은 거야 이렇게 결론 내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공부하는 측에서 본다면은 그냥 좌변 따로 우변 따로 전개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은 가급적이면은 각 위주가 아니라 변 위주로 푼다라고 하면 될 겁니다. 아까 사인 법칙 중에 마지막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사인 C분의 C는 2R 이거를 두 가지로 다시 파생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하나는 C는 뭐야? 2R 곱하기 사인 C야. 그쵸? 그 다음에 사인 C는 뭐야 하면은 이건 2R분의 C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보다시피 지금부터 이 변을 이런 식의 각을 이용한 걸로 표현할 거야 라는 뜻이고 얘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어떤 하나의 각에 관련된 사인값 하나를 변으로 표현할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은 가급적이면은 변으로 표현하는 두 번째 식을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첫 번째 식으로 풀기에는 아직 여러분이 못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미적분 가가지고 추가적으로 배우는 공식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할 줄 알아야 이걸 풀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은 이 삼각비 값을 없애야 돼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가급적이면 문제 풀 때 삼각비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 라고 접근하면 아마 대부분 다 풀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변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저변 같은 경우는 C 곱하기에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인 A가 뭔지 알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사인 C가 예분의 C면 사인 A는 예분의 A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2R분의 A를 뭐하고 제곱한 거 플러스 2R분의 B를 제곱한 거구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저변은. 그쵸? 전반적으로 분모는 4R이 제곱이겠네요. 4R 제곱 4R 제곱이니까 그리고 여기 분자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인데 앞에 곱하기 C가 있으니까 C 곱하기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 더 이상 정리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저변은 다음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가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변을 정리한다라고 본다면요. 우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사인으로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모양을 지운다고 보면 될 거예요. 사인 C가 뭐다? 2R분의 C였고요.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A니까 2R분의 A죠? 플러스 B 곱하기 사인 B니까 2R분의 B죠? 쓰고 나니까 얘도 똑같이 분모가 4R제곱 되고, 그쵸? 분자가 C를 묶었을 때 분자가 A제곱, B제곱 합해지는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둘은 같은 거니까 둘은 결국 같은 거네. 보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좌변에서 우변으로 쭉 가는 거를 못하겠다 싶으면은 약간 꼼수긴 한데 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거 적고 이거 적고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예, 그렇게 꼼수를 부려도 상관없을 겁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유도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여러분은 이런 삼각함수 모양을 소거하자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알겠죠? 반대로 변을 소거해서 풀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안 배운 공식이나 어려운 공식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삼각함수를 소거하라. 보면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x제곱, 사인 제곱 a 다 쓰자. 천천히 쓰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거고, 그렇지? 이게 중근 갖는다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근이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 나와야 됩니다. 짝수 쓸게요. 짝수 쓸 거니까 요게 이제 b 다시가 되는 거죠. 이거의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b일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쓸게요. 간단하게. 마이너스 ac니까 이게 a고 이게 c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인 제곱 a에다가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c를 더해서 뺀 것이 0 나온다고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판별식이 0입니다. 준식의 사인 제곱 a를 묶이는 거 보이죠? 사인 제곱 a랑 공통 인수로 이렇게 묶으면요. 앞에는 사인 제곱 b만 남고 뒤에는 이만큼이 남아요. 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제곱 b에서 빼기 사인 제곱 a 빼기 사인 제곱 c 되는 거죠. 는요. 이해가죠? 됐을까? 차라리 이해가죠? 이게 보다시피 다 어떤 거 위주다? 삼각함수 위주예요. 그렇죠? 식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전부 다 변 위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해가죠? 요거는 뭐다? 2R분의 A를 제곱한 거. 이런 식으로. 얘는 2R분의 B를 제곱한 거. 빼기 2R분의 A를 제곱한 거. 빼기 2R분의 C를 제곱한 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앞에 게 0일 수는 없겠죠? 변의 길이니까. 그쵸? 이건 0이 아닐 테니까 뒤에는 이만큼 0일 거고요. 분모 4R제곱으로 통분되기 때문에 결국 분자인 B제곱 빼기 A제곱 빼기 C가 0이어야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같으니까 변의 길이가 다음을 완성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직각삼각형 되겠죠. B가 B변 직각삼각형. 그래서 이제 11-2번 같은 경우는 뭐에 관련된 얘기? 식을 정리할 때 가급적이면 삼각함수를 소거하자. 알겠죠? 삼각함수를 소거하자. 당연히 사인 하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 쓰는 문제긴 한데요. 그거보다는 일단 삼각함수를 소거하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푸는 게 좋을 겁니다. 12-3번은요. 삼각형을 풀어라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처음 보죠. A는 30도, 그리고 A는 2고 B가 2루트 3인데 삼각형 하면은 보통 삼각형이 유교소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은 각 3개랑 변 3개죠. 각 3개의 크기는 각각 몇 도, 몇 도, 몇 도이고 변 3개의 길이는 각각 얼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빠져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각 A만 있는 게 아니라 각 B와 각 C도 있을 거고요. 변도 A, B만 있는 게 아니라 변 C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지금 보다시피 A, B, B, C 되게 대변 대각이 되도록 예출을 맞춰놨습니다. 6개 중에서 지금 3개를 주고서 나머지 3개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보통 삼각형을 풀어라라고 하는데요. 아까 배웠던 사인 법칙, 그리고 정석이라서 그래요.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무엇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나씩 구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건데, 아까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두 변과 두가 이렇게입니다. 그렇죠? 이해가요?
두변, 대변과 대각 사이죠. 그쵸? 두변, 두각. 그쵸? 넷 중에 지금 하나가 빠졌어요. 이렇게 저기 테트리스 불러? 테트리스 알아? 테트리스로 본다면 이렇게 되게 싫어하는 도형 중 하나의 정사각형이야? 꽂을 데가 없잖아. 요 모양 중에 한 블럭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일 때 보통 사인 버프를 쓴다는 거예요. 사인 버프는 어떻게 쓴다? 사인 A 30도분에 누구는 2는 사인 B 이거 아직 얼마인지 모르네요. 그렇죠? 분의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해가죠? 사인 법칙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쓴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아니겠어요? 언제 무슨 법칙 쓰는지. 그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인 법칙은 두 변과 두각 사이 대변 대각 관계일 때 네 개가 다 나와 있는 걸 굳이 사인 법칙 쓸 필요는 없잖아. 그치? 네 중에 이제 하나가 없는 거죠. 다시. 이럴 때 사인 법칙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되죠? 이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A니까 루트 3 되겠죠? 2 곱하기 사인 B랑 같아요. 그럼 사인 B는 보다시피 2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 B가 저렇게 나오는 값이 몇 개가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앞서 나온 삼각 방정식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렇죠?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건데 어차피 정의역 자체가 180도 파이라디안까지만 그리면 돼요. 왜냐면은 내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ABC는 전부 다 어때요? 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니까. 그래서 이제 정의역 자체가 0보다 크고 8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사인 그래프 이만큼만 그리면 되고요. 대신에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다시피 두 군데가 있죠? 그렇죠? 하나는 어디고? 3분의 파이고 하나 어디입니까? 3분의 2파이죠. 하나는 몇 도? 60도고 하나는 120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될 수 있는 값은 보다시피 두 개가 있네요. 그럼 답도 두 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얘가 60도라면 색깔을 다른 걸 쓸게요. 만약에 얘가 60도라면 남은 한 각은 당연히 90도가 될 거고요. 그렇죠? 직각이 나왔기 때문에 뭐 사인 법칙도 써도 좋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도 될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죠? 얘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랑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건 셋 다 특수각이기 때문에 1대 루트 3대 2라는 것도 있잖아. 그치? 남은 길이가 이제 4인 걸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빨간색도 하나의 답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여기가 이제 120도다 라고 해버리면요. 남은 한 각의 크기가 이제 30도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30도가 같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이해가요? 얘의 대변의 길이랑 얘의 대변의 길이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2가 되겠죠. 그렇죠? 정답이 두 개가 나와요. 정답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면요.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는구나를 알 수도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이제 그림을 조금 나름 신경 써서 A가 지금 30도인 상황이죠. 그렇죠? 여기 대변의 길이는 2예요. 좀 이따 할게요. 여기를 일단 빌어볼게요. 적당하게. B가 있는데요. B의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루트 3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당하게. B는 이제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B는요. 요 직선 어딘가에 있어요. 요 AX 반직선 위 어딘가에 B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이해가요? 근데 A 대변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여기서 2라는 선분을 내릴 때 A가 2라고 A가 2라고 B가 루트 3 C가 90도인데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2라는 성분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중학교 때 이런 거 하나 배우지 않았나? 니들? 2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그 조건으로 본다면은 변의 길이, 각의 크기라서 이게 결국 SSA거든요. 이런 거는 합동이 되지 않아 라고 해서 이제 중1 때 배웠던 거예요. 합동 조건 중 이런 건 없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2라는 선분을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ABC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로 나오는 건 아니야 라고 해서 이런 것을 결정 조건에 배우지 않았습니다. 합동 조건에 배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예전에 이걸 왜 합동이 아니라고 배웠지?를 이제 배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 이 조건은 아니겠구나. 보다시피. 이거를 지금처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결정 조건이라고 들어봤어? 결정 조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 이게요, 그러니까 삼각형 자체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게 있긴 해요. 그렇죠?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길어야 돼.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기는 해. 대신에 하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세 강이 모두 60도인 삼각형은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죠. 크기가 다르니까. 그렇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닮은 도형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세 변이 모두 3cm인 삼각형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 조건이 이제 합동 조건이랑 같습니다. 여기 그동안 배웠던 뭐 SSS, SAS, AS 다 그게 합동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 자체를 지금 결정으로 줬는지 안 줬는지에 따라서 보다시피 답이 두 개가 나오기도 하고 한 개가 나오기도 할 거란 얘기예요. 이 조건 자체가 어떻게 주어졌냐에 따라서. 그런 걸 공부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죠, 잘 대부분. 그냥 풀죠? 그냥 풉시다, 계속. 기본 문제 11-4를 보시면 똑같은 문제예요. 삼각형을 풀어놨는데 이번에는 각 B가 60도, 각 C가 45도, C2를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준 게 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A의 크기와 A의 대변의 길이, B의 대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6개 중에 지금 3개를 주고 3개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각이 2개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각은 자동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합치니까 105도인가 75도가 되겠네요. 일단 답은. 그럼 보세요. 각이 모두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조건입니까? 이게 AS의 조건이에요. 이해가요? 한 변 C를 기준으로 이쪽 각의 크기와 이쪽 각의 크기 둘 다 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답은? 얘는 하나씩밖에 안 나오죠, 답이. 그러니까 쟤는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답을 2개 구해놓고서 왜 답이 2개지?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분명히 얘는 답이 1개입니다. 혹여나 내가 2개 구했다면 잘못 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인 게 그럼 무슨 공식을 쓸까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네. 요만큼을 보니까 사인 법칙이 가능하겠네. 그치? 왜? 이렇게 테트리스 4 조각 중에 한 조각만 지금 비어있는 상태예요. 대변과 대각 사이. 그리고 특히나 이 두 강 모두 다 사인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들이죠. 사인 60도, 사인 45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네모 박스에 맞춰서 일단 사인 법칙 쓰면요. 사인 B 60도분의 대변의 길이 B는 사인 C, 사인 45도분의 C가 되겠죠. 그러니까 B의 길이가 나와요. 그렇죠? B의 길이는요.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분의 2에다가 뭘 곱한다? 넘어온 사인 60도 2는 곱하면 되겠죠. 이해가죠? 이게 얼마야? 2루트인가? 루트 6 나오나 봐. 맞아? 맞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얘를 일단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루트 6. 문제는 얘입니다. 얘. 얘 어떻게 구하지? A를? 이것도 나름 보면요. 이렇게 4개의 블록 중에 다시 할게요. 4개의 블록 중에 3개를 나눈 거잖아요. 75도, 60도, 루트 6. 그쵸? 그럼 이것도 사인 법칙 쓰면 나오긴 해요. 이렇게. 그쵸? 사인 75도분의 A는 사인 60도분의 루트 6 이렇게 말이죠. 문제는 사인 75도를 우리가 외웠다, 안 외웠다? 안 외웠다죠. 그래서 내가 전 시간에, 물론 안 들은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전 시간에 사인 75도를 구하는 법을 알아두면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구하는 법을 한 번 정도는 배워두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성용에서 배우는 제일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요. 원래 의도는 이거죠. A는 어떻게 구하려 할 때 B 곱하기 코사인 C 플러스 C 곱하기 코사인 B 이걸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둘이 특수각이므로 그렇지? 얘의 대각인 얘를 제외한 나머지 둘이 특수각이므로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의 길이 루트 6에다가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1을 곱하고 플러스 C의 길이 2에다가 코사인 B인 코사인 60도 2분의 1 되겠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럼 앞에 거는 이거는 얼마야 이게? 2루트 3 나누기니까 루트 3에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그러니까 정석이다 보니까 코사인 법칙 첫 번째 걸 건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 75도 구한 법을 알아서 저번 시간에 내가 했어요. 물론 저번 시간에 수업 못 들은 친구는 어이구 난 모르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이쪽으로 45도 이쪽으로 30도짜리 특수한 각을 갖는 직각삼각형 두 개 이렇게 붙입니다. 그쵸? 밑에 거를 일단 편의상 1대 루트 3대 2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럼 위에 있는 거는 또 1대 1대 루트니까 각각 루트 3과 루트 6 나오는 건 이해 가죠? 길이가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이렇게 보는 거죠? 루트 3 더하기 1로 높이는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쵸? 밑변과 높이죠. 근데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2 곱하기에 사인 75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변과 삐인각이니까요. 그쵸? 같은 넓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따라서 루트 2분의 1을 소거시키고 2루트 6을 이렇게 이항시키면 사인 75도가 나오죠? 2루트 6분의 분배하면은 3 플러스 루트 3 분배하지 말까? 그 분배하지 말자? 루트 3에 루트 3 더하기 1 이해가죠? 이렇게 약분식해서 일단 루트 2 만들고 분모 분자에 루트 10 곱하면은 바로 4분의 루트 2가 분배됐으니까 루트 6 플러스 루트 2 나오죠. 그쵸? 이렇게 사인 75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거 구할 수 있으면 사인 법칙도 가능하지 뭐. 그치? 이렇게 써가지고 이해가지? 그래서 사인 75도분의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 A는 사인 60도 분의 요 B의 길이 루트 6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따라서 A 길이는 얼마야? 라고 한다면은 사인 60도인 2분의 루트 3에다가 루트 6을 한 거 곱하기 사인 75도 이거죠?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도 얘랑 똑같은 길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물론 이제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한테 제일 코사인 법칙을 물어볼 리는 거의 없긴 한데요. 혹여나 내가 방법이 안 떠올라서 사인 75도만 알면은 이거 다 구할 수 있는데 아 뭐였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알아두라는 거거든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굳이 이거를. 근데 알고는 있다가 나중에 혹시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써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얘기했듯이 사인 75도는 무엇과도 같았다 이게 코사인 15도랑도 같습니다. 혹여나 또 코사인 15도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알아두면 좋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거 풀 때도 도움이 되죠. 여러분은 뭐 이거 별로 풀 일이 없긴 할 겁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옛날 거라서 요즘 버전은 아니긴 해요. 옛날 버전이에요. 2번을 보면요. 2번은 각 B가 60도, 각 C가 45도고 A의 길이가 3 더하기 루트 3이 나왔어요. 지금 또 마찬가지죠. 나머지 세 개를 다 구해야 돼요. 삼각형을 푸시오. 각으로 봤을 때 A의 크기, 변으로 봤을 때 B와 C 세 개를 구해야 됩니다. 각은 뭐 금방 나오죠. 내각이 한 게 180도이므로 그렇죠? 이거 더한 게 105도니까 이거 75도인가 봐요. 어머나 세상에 또 나왔잖아요. 75도가. 그렇죠? 원래 이 문제를 풀려면 좀 복잡하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아까 배웠던 사인 75도를 외웠다면은 바로 풀리네요. B값이. C값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유용하게 쓸 거란 얘기예요. 사인 75도 값을 외우고 있으면. 외우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이 75도는 못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 쓸 건데 문제는 두 칸이 되어있기 때문에 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관계식은 나오죠. 다시 할게요. 사인 60도분의 B는 사인 45도분의 C라는 관계식까지는 가능해요. 그렇죠? 4칸 중에 2칸이 비어있으므로 구할 수는 없죠. 3칸이 차 있어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식까지는 가능하죠.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2분의 루트 2 곱하기 b가 요거 이렇게 곱하면은 2분의 루트 3 곱하기 c니까 일단 루트 2b가 루트 3c랑 같아 라는 식 하나는 만들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실 별로 진전이 없어 보여요. 왜냐면 이게 아주 의도적으로 제1 코사인 법칙 쓰라고 만든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A 값 아까 구하는 거 봤죠?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이용해서 볼 거예요. A인 3 더하기 루트 3은 어떻게 나왔을까 하면요. B값 모르죠? B값에다가 코사인 45도를 곱할 거예요. 2분의 루트 2 플러스 C값에다가는 코사인 60도를 곱할 거예요. 2분의 1. 요 식에다 20 곱하면은 이제 루트 2B 더하기 C가 20 곱했으니까 6 더하기 루트 3인가 봐. 그치? 이렇게 식이 나와서 아까 구했던 이 식이랑 지금 구한 이 식이랑 연립하면 됩니다. 그치? 연립하면은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해요. 이해가죠? 졸면 안 돼요. 잠이 온다 하면 안 돼.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수업 시간에 좋은 학생도 많아진 것 같아. 산소 부족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우선 이해가죠? 연립은 안 할게요. 대신에 연립해서 풀면 되고요. 아까처럼 사인 75도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일단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뭐 샘플 정도 하면서 하도록 하세요. 지금은 정석에서 이제 각 기본 문제별로 한 번씩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한 번씩 이제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한 번씩 번갈아 내고 있는데 막상 실전에 가면은 이게 문제가 숙제 나오지 않겠니? 그치?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언제 이 공식 쓰는구나를 좀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5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번이 이제 A가 45도고요. B의 길이가 2, C의 길이가 루트 6 더하기 루트 2예요. 지금 빠져있는 게 뭐냐면은 각 B의 크기와 각 C의 크기고 변은 A의 길이가 이제 빠져있네요. 그쵸? 요거 나머지 세 개를 더하시오. 사인 법칙은 어떤 느낌이라고 했습니까? 사인 법칙은 테트리스 조각을 본다면요. 넷 중에 하나가 이제 결손이에요. 빠진 겁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일 때는 사인 법칙 쓴다는 거죠. 이해가요? 두 변과 두각 사이의 관계 중에 넷 중에 세 개를 알아요, 내가. 그때는 사인 법칙을 쓰는데 부득이하게 아까처럼 75도 같은 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75도 만들어서 쓰시던가 아니면은 이거 사인 법칙으로 안 되겠구나. 다른 거 써야겠구나 라고 이제 다시 또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코사인 법칙인데요. 변 3개, 아까 기억나요? 변 3개와 각 하나예요. 각 하나. 테트리스 조각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런 거. 변 3개와 각 하나. 셋 중에 이제 하나가 결손이라고요. 결손.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세 변 중에 하나가 빠졌고 각각 하나 있어. 라든지. 세 변은 다 있는데 각 하나가 빠졌어. 이해가? 그럴 때 쓰는 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세 변과 한각. 이해가요? 세 변과 한각. 나 오늘 10시까지 수업해야 돼. 나 힘 빼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 지를 수가 없네.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제 어차피 주어져 있는 각이 지금 A이기 때문에 얘의 대변인 얘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A 제곱은 뭐다? 그러면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었죠? 대입하면 답이 나와요. B가 2니까 제곱하면 4, C 요거 제곱하면은 8 더하기 2루트 10이니까 4루트 3 빼기 2 곱하기 B 곱하기 C. 길어. 예?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그쵸? 약분 될 거고요. 12 더하기 4루트 3에서 요거 이제 분배되는 거 빼면 되는 거죠? 와. 루트 12 곱하기 2니까 똑같죠. 마이너스 4루트 3. 그 다음에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가 들어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워지고 8만 남기 때문에 A는 2루트 2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낙득.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왜 이렇게 하나만 나왔을까? 2차 방정식이니까 답이 2배 나올 것 같지만 이게 제곱이다 보니까 그건 한 개밖에 안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다시 한번. A에 관한 2차 방정식 꼴이에요. 그쵸? A제곱은 8꼴로 나왔으니까. 그쵸? 근데 답은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양수니까. 2개 나올 가능성이 있었지만 한 개가 나왔어.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게 주어진 조건이
한 부변과 그 사이 끼인 각입니다. 이게 얘가 부변과 사이에 끼인 각. 이게 SAS 조건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답이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다시피 코사인 법칙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SAS 조건이 왜 삼각형을 하나로밖에 안 만드는 합동 조건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다시피. 그렇고요. 이건 지울게요. A를 구함으로써 이제 사인 법칙 같은 게 가능해졌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렇게 네 블록을 보는 거죠. 이렇게 네 블록. 이제는 A 값을 구했으니까 이 네 블록 중에 세 개가 차 있고 하나가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요거랑 요렇게 봐도 돼요.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 이해가죠? 사인 법칙을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를 써도 되고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 써도 됩니다. 근데 얘가 보다시피 이렇게 더러운 숫자가 나왔죠? 이 숫자가 이렇게 더럽게 나오면요. 각도 더럽게 나와요. 아까 봤던 것처럼 75도, 105도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얘는 아마 못 구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얘를 구한 다음에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얘를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걸 접근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만큼만 갖고 사인 법칙 써봅시다. 사인 45도 분의 2루트 2는 사인 b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2루트 2에다가 사인 b를 곱한 값이 2에다가 사인 45도를 곱한 값. 이게 얼마야? 루트인가요? 그렇다면 사인 b 값은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쵸? 졸려요? 피곤해요? 힘들어? 괜찮아요? 네, 좀 힘들어도 버텨봐. 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2분의 1 되는 값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30도짜리 6분의 파이라디안, 한쪽은 150도짜리입니다. 6분의 5파이라디안. 근데 150도가 될 수는 없겠죠? 150도 써버리면 합이 180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답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뭐 75도 나왔으니까 여기는 105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인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뭐 그렇게 뭐 변별력이 있는 편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뭘 공부하자는 데다 이게 어느 상황에 어느 것이 쓰는가, 그치? 그거 배우는 문제라고 하면 되겠지. 상황이 어떨 때는 사인 법칙, 상황이 어떨 때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거고요. 내가 그거를 알기 쉽게 지금 블록화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블록이 어떤 모양이 지금 있으니까 이건 사인 법칙, 어떤 모양이니까 이건 코사인 법칙,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라는 거죠. 뭐 잘하는 친구들은 필요 없어요. 이까짓 거 없어도 다 풀어요. 2번은 아이고 세 변만 나와 있네요. 삼각형이. 그렇죠? A 루트 U, B, E, C는 루트 3 더하기 1. 지금 각 세 개가 지금 다 빠졌어요. 그렇죠? 각 A, 각 B, 각 C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아까 잠깐 힌트를 줬는데 변이 이렇게 나오면은 각이 뭐랄 것이다? 더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C를 맨 마지막에 구한다 하면 될 겁니다. A, B부터 구하자고 하는 거죠. 코사인 법칙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이거 지웠네. A제곱이 뭐야? 라고 하는 변은 어떻게 구해지지? 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 있다면, 코사인 A는 얼마야? 라고 해서 각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공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코사인은 어떻게 구한다? 하면은 공식이 E, B, C, 여러분 다 못 외웠을까봐 열심히 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식이. 그래서 코사인 A를 구해볼까요? 자, 2 곱하기 B 2네요. C 루트 3 더하기 1이고요. 그쵸? 자, B를 제곱해요. 4. C를 제곱해요. 그럼 4 더하기 2 루트 3에서 A 제곱, 루트 6의 제곱인 6을 빼요. 이렇게. 분자가 2로 묶으면 루트 3 더하기 1 나오겠네. 그치? 분모도 4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이니까 약분 돼가지고 2분의 1 나오겠네요. 코사인 값은 장점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장점? 사인 값과는 다르게 코사인 값은 0부터 180도까지 1대1 대응이죠. 1대1 함수죠. 그쵸? 그래서 2분의 1을 만족하는 값이 한 개밖에 없어요. 사인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코사인은 한 개밖에 없어요. 2분의 1 나가면서 몇 도 하면은 60도죠. 그래서 A가 60도구나를 알 수 있고요.
이거 나오면은 뭐 이제 사인 법칙도 가능하겠네, 그치? 이렇게 가고 이해가? 사인 법칙도 가능하겠네, 그치? 사인 60도 그냥 아니 일단 쓰자. 사인 60도의 대변의 길이 루트 6은 사인 b 대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인 법칙의 단점이 아까 있었죠. 값이 두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나오는 게 맞아요? 하나 나오는 게 맞아요? 하나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왜? 변 3개를 줬기 때문에 이거 SSS 조건입니다. 결정돼요. 답이 두 개일 리가 없어요. 이렇게 써버리면은 사인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는 거죠. 두 개 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면은 그냥 계속 코사인 법칙 써도 됩니다. 계속. 코사인은 1대1 되는 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답이. 사인 법칙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지? 한번 돌아가는 거지 뭐 한번. 실패도 한번 경험해봐야 좋은 기회야. 그치? 루트 6에다가 사인 b를 곱한 값이 2에다가 사인 60도 2분의 2 곱한 거랑 같아요. 그러면 사인 b는 보다시피 루트 2분의 1이네요. 그쵸? 근데 사인 값이 다시 그릴게요.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루트 2분의 1 되는 값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45도짜리, 하나는 135도짜리입니다. 135도는 안 되겠네요. 다행스럽게 이것 때문에. 그쵸? 45도인 거 구할 수 있고요. 남은 거 105도니까 75도인 것도 구할 수가 있겠네. 이해가요? 이해가요? 뭐 이런 식으로 각 법칙을 상황에 맞게 쓰는 법을 배운다는 거지 뭐. 기본 편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제 제일 힘든 게 언제 쓰지? 언제 쓸 텐데? 언제 쓰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블록화 한거 보였죠? 블록화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11-6번에 있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을 일반화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면 참 좋습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일단 세변의 길이에 나와 있습니다. AB는 12, BC는 18, ACA는 15죠. 그리고 BC의 중점을 하나 잡아서 M이라고 뒀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1번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1번이다. 이게 1번이구나. 이 중선. 이게를 구하시라는 문제예요. 선이 왜 이렇게 삐딱하냐. AM은 얼마인가 구하시라는 문제죠. 이 두 개 같을 때. 사실 이거 여러분이 이미 중선 정리라고 해서 고1 때 배웠을 거예요. 정과좌표. 그쵸? 좌표 평면에서 중선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중선 아닙니까? 중점을 연결한 선, 중선. 중선의 교점 자리는 무게중심이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중선이라고 하는 거 이미 배웠고 중선 정리라는 걸로도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쵸? 이미 배운 친구들은 뭐 12의 제곱이랑 15의 제곱이랑 더한 게 2배의 AM의 제곱과 이제 BM의 제곱이죠. 9의 제곱이랑 같다. 이거 풀면은 바로 AM 나와요, 값이. 그쵸? 숫자가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소인수분에 적당히 이용해서 풀면은 좀 빠르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답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답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고1 때 배웠던 걸 고1 방법 똑같이 풀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고2 때 나왔던 방식으로도 한번 찾아서 푸는 게 좋을 거라는 얘기죠. 고2 때 쓰는 방식을 잘 기억해 두라는 건데 방식이 뭐냐면요. 각 중에 한 각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B도 좋고요. 각 C도 좋고요. 아니면 각 AMB와 같이 이렇게 중간각도 좋습니다. 한 각을 내가 하나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세타로 한번 불러볼게요. 이 세타에 대하여 이 반쪽짜리 삼각형과 큰 삼각형을 봤을 때 어쨌든 세타는 공통 아닌가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 값은 같아요. 이해가요? 다시 한번. 이 조그만 삼각형에서 놓고 본다면은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나오니? 라고 한다면요. 여기 참고로 길이가 9가 되겠죠? 절반이니까. 이 빗금치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이란 2 곱하기 9 곱하기 12분의 9제곱 더하기 12제곱 빼기 AM의 제곱이 됩니다. 엄마 이해 갑니까? 근데 전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라고 한다면요. 전체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법칙은 2 곱하기 12 곱하기 18분의 12제곱 더하기 18제곱 빼기 15제곱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같은 각의 크기이므로 같은 코사인 값이죠. 둘은 같습니다. 이렇게 풀면 분명히 am이 나오거든요. 숫자가 좀 크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일반화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방금 했던 과정은 일반화. 뭔 말인지 이해가요? 다시 한번. ABC라고 안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A고요. 이 길이가 B고요. 이 가운데 이만큼 길이가 P예요. 이쪽은 M이고 이쪽은 N입니다. 지금 중선 정리라는 게 뭐예요? 이 M과 N이 같은 상황 아닌가요? 그쵸? 네. M과 N이 같은 상황일 때가 우리가 기존에 외웠던 중선 정리로 외웠던 거고요. 이 양쪽의 길이가 다를 수도 있어요. 보다시피. 그럴 때에도 P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령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한 값을 세타로 놓고요.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라고 하냐면 2 곱하기 A 곱하기 M분의 A제곱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고요. 그렇죠? 큰 걸로 본다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2 곱하기 M 더하기 N 곱하기 A분의 M 더하기 N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돼요. 이해가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긴 식, 이 식을 정리하면 이제 P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요? 가운데 길이 요 어중간한 중선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중간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ABC를 다 알면. 그렇죠? 이해가요? 요걸 정리하면은 이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안 해도 됩니다. n 곱하기 a제곱 플러스 m 곱하기 b의 제곱이 m 더하기 n의 p제곱 플러스 mn이 나와요. 식이 이 식을 정리하면요. 이렇게 해서 일반화식의 공식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공식은 못 외워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스튜어트형이라고 하는 건데 공식은 못 외워도 좋습니다. 뭐라고 이름이? 스튜어트.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나? 스튜어트 형이. 스튜어트 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공식을 못 외워도 좋습니다. 알아두면은, 그러니까 내가 눈이 말하면요. 알아두면은 검산용으로 쓸 수는 있잖아요. 검산용. 내가 제대로 맞게 풀었나 하는 검산용. 그렇죠? 아니면 모르더라도 상관없어요. 이 방법을 정확히 알면 됩니다. 어떻게 썼다고요? 작은 걸로 코사인 법칙 한 번, 큰 걸로 코사인 법칙 한 번.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죠? 단순하게 중선정리 쓰면 되잖아 라고 해버리면은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럼 고1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작은 걸로 코사인 법칙 한 번, 큰 걸로 코사인 법칙 한 번. 두 번에 거쳐서 쓰면은 어쨌든 가운데 길이가 나옴이라는 거죠. 이해가죠? 이것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적어줘. 정리하라고 할 것도 없는 게 뭐 양변에 2a m 더하기 n씩 곱하면요. 분모를 약분시켜버리면요. 쭉 나올 거고 식을 잘만 정리하면 다음 문제 나올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던가.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을 한번 익혀둬야 돼요. 뒤에 아마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이 과정은 이해 갔죠? 작은 걸로 한 번, 큰 걸로 한 번. 우리가 뭐 공부가 그런 거 아니겠어? 에이, 설마 이게 똑같이 시험에 나오겠어? 라고 하겠지만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시험 문제 보다 보면은, 이거 비슷한 거 언제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분명히 다음 언젠가 또 쓰일 거란 얘기예요. 다음에, 나중에. 상황에 맞게, 이거 비슷한 거 있었는데, 그거 좀 응용하면 풀리겠다. 이런 게 생길 거란 얘기니까, 지금 것처럼, 작은 걸로 코사인 법칙 한 번, 큰 걸로 한 번. 둘은 같은 각이야.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지 마세요. 나 힘들어요. 나 죽이승인가? 나도 진도 2학기 때는 좀 한가해지지 않을까 싶어. 1학기 때 너무 빡세잖아. 수원 수투로 같이 나가니까. 아까 했듯이 이게 12고 이게 18이고 이게 15였어요. 이번에는 어떤 선을 그릴 거냐면요.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각 A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는데요. 이 각을 이등분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나는 거 여기를 D라고 해서요. 이 AD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각의 이등분선 하면은 닮은 도형으로 유명한 거 하나 있죠? 그렇죠? 네. 이쪽과 이쪽의 B는 이렇게 둘의 B랑 같다. 기억나죠? 12대 15가 3, 4, 12, 3, 5, 15잖아. 맞아. 4대 5죠? 헷갈리네. 4대 5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4대 5인데 전체 길이가 18이니까 각각
8과 10 되겠네요. 길이가. 그쵸? 이해가 가죠? 그럼 이제 끝났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가운데가 중점이 아니라 이렇게 어중간한 곳에 있어도 쓸 수 있다며요. 공식. 이게 그거잖아요. 지금. 어중간하잖아요. 8과 10. 애매한 곳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로 답을 쓸 수도 있겠죠. 이 스튜어트 정리를 외우고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10 곱하기 12의 제곱에 플러스 8 곱하기 15의 제곱 합한 게 8과 10을 더한 건 18이고요. 18. 그 다음에 가운데 x제곱 그리고 양옆에 곱한 거 80이죠. 요거 풀면 바로 나와요. x가. 이해가죠? 뭐 계산은 생략. 아니면 아까처럼 뭐 이쪽 세타. 여기를 세타로 풀 수 있나요 혹시? 아까 그거 해봤으니까. 이쪽 한쪽 끝을 세타로 놓고 하는 거 해봤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세타 놓고 풀어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가운데를 세타 놓고 풀 수 있나요 혹시? 여기를 세타 놓으면요. 왼쪽 같은 경우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는 2, 8, x분의 8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2제곱입니다. 이해갑니까? 코사인 법칙? 근데 오른쪽에서 보면요. 이 각이 뭐예요?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쵸? 그래서 얘에 대한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뭔가 이렇게. 그럼 뭐예요? 2, 10, x분의 10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5제곱인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요. 나 코사인 법칙 다 못 외워가지고 헷갈리는데 하지 마시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코사인 법칙 쓰니까 이제 나오는구나. 그쵸? 뭐가 8이고 뭐가 10이죠? 이러지 말고요. 그냥 그거 쓴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모르면 그냥 100개에서 100개씩만 100개씩만 해도 되고요. 물론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겠지. 관계식이니까 이건 내가 대신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은. 뭔 말인지 가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코사인 파이 라디안 파이 빼기 세타.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이거든요. 이게 동경 파이니까 180도 같죠? 빼기 세타. 조금 뒤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몇 사분면이다? 2사분면이죠. 그럼 얼싸 않고 기억나요? 사인만 양수라서 코사인 값이 음수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값이야. 무슨 얘기야? 이건 플러스 코사인이고 이건 마이너스 코사인이고 뭐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0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풀어도 x가 나와요. 분명히. 이해가요? 그러니까 세타를 꼭 한쪽 끝에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잡아도 돼요. 이렇게 보다시피. 이쪽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푸는 거고요. 아까는 이제 한쪽을 세타로 잡고 이제 푸는 걸 보였으니까. 둘 다 보였으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겠죠. 납득? 이해가요? 빡센가요? 할만한가요? 졸면 안 돼요. 애들이 힘든가 봐. 나 알아. 힘든 거. 오늘 못 끝낼 수도 있겠는데, 내일까지 할 수도 있겠는데, 내일도 조금 할 수 있겠다, 야. 수업이, 분량이. 아까 초반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무슨 삼각형인가 찾으시오 라는 하는 문제인데 아까 증명 문제였죠. 아까 그만했던 거 기억나요? 가급적이면 뭐라고요? 삼각함수를 없앨 것이에요. 가능하면. 즉 나는 이 코사인과 코사인 비를 없애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봐요? 이거를 내가 아까 얘기했죠. 각으로도 풀 수 있긴 해요. 사실은 각으로도. 대신에 조금 빡세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2R분의 다시 할게요. sin A분의 A는 2R이야 이 식으로부터 A는 뭐야 할 때 2R 곱하기 sin A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쵸? 그럼 이 앞에 있는 변도 없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각각? A는 뭐예요? 2R 곱하기 sin A죠. 여기에 코사인 A를 곱한 거 하나. B는 뭐겠어 당연히? 2R 곱하기 sin B겠죠? 여기다가 코사인 B를 곱한 거 하나. 준식을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무슨 얘기야? 변을 지금 없앤 거예요. 변을 모두 각으로 좀 묶어붙이게 한 거죠. 이해가요? 2R 일단 R만 약간 할게요. R만 이렇게 나서 이걸 풀려고 봤더니 이제 공식 부족인 거죠. 공식 부족. 내가 아는 공식이 별로 없거든. 기껏 아는 거라고는 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나온다라든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든지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쵸? 근데 이게 있긴 있어요. 사실은 비적분에서 배웁니다. 2 sin A 코사인 A가 이게 sin 2A예요. 이게
2 사인 B 코사인 B는 사인 2B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사인 값이 같아지려면 어떤 관계가 있다? 2a는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2b입니다. 좀 빡세긴 하죠?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사인까지 같으려면요 2a랑 2b랑 같거나 또는 2a가 파이 마이너스 2b랑 같거나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a랑 b랑 같은 뜻이고요. 그렇죠? 넘어가면 2a 더하기 2b가 파이니까 뭐예요? a 더하기가 뭐예요? 2분의 파이죠?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이거는 이등변삼각형이라는 뜻이고 그치? 이거는 직각삼각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친구들도 있을까? 과연? 미적분을 배운 친구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거 풀 때 좀 빡세긴 한데요. 네. 풀 수는 있다는 거내 말은. 근데 힘들잖아요, 보다시피.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삼각함수를 남겨서 풀라고 안 시켜요. 없어서 풀라고 시킵니다, 여러분한테 무조건.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과 코사인 A와 코사인 B를 없애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도 똑같습니다. 삼각함수를 없애라 이겁니다. 그럼 A 곱하기 코사인 A가 뭔데? 아까 여기 이런 겁니다.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이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대신 적어준 것 뿐이니까 코사인 A가 뭐지?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거를 집착하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거지. 아 이거는 삼각함수를 없애야 돼. 이걸 기억을 하라는 얘기야. 이 공식은 나중에 외워두잖아요. 솔직히 그쵸? 너무 오랫동안 배운 지 오래된 친구들 다 까먹었을 거고 그치? 공부 열심히 요즘에 이제 요거 복습 안 하고 이제 처음 거 지수로 공부한 친구들 다 까먹었을 거고 그거 외우느라 급급하지 마시고 아 삼각함수 쪽을 없애면 되는 거야. 이거 코사인 법칙 써서 없애면 되겠네. 그게 뭔지는 나중에 보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요. b 곱하기 코사인 b는요 2ca분의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모르면은 내가 대신 하니까 이렇게 보고 하라고요. 내 말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알겠죠? 약분은 간단한 게 2c네요. 동시에 2c 곱하면 분모가 나갈 거고요. a를 여기다 곱하면 a제곱 되겠네요. 나머지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b를 넘기면은 b제곱 되겠죠?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이래 보면 결국 이 레벨이 어디로 떨어지다시피 이게 고1 레벨로 떨어져요. 내용이. 뭐? 인수분해 문제로 바뀌는 거죠. 이제 문제가. 이해가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복잡한 삼각함수 공식을 쓴다가 아니라 이렇게 변으로 모두 바꿔치기 하면은 결국 고1에 배웠던 인수분해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도는 이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전개를 해서 이 안에서 묶고 이렇게 푸는 거 기억나요? 여기 보니까 a제곱 b제곱 여기도 a제곱 나오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소거할게요. 미리 소거할게요. a제곱 b제곱. 그러니까 저변 같은 경우는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4제곱이죠. 우변 같은 경우는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이에요. 이항한다고 치면은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는 0 되겠네. 그치?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A도 4차고 B도 4차인데 C만 2차예요. 낮은 차수 문자로 묶는다. 기억납니까? 낮은 차수 문자가 C니까 C 이렇게 묶어요. 그럼 나머지가 A제곱 빼기 B제곱이고요. 이렇게 둘을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이니까 인수분해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이해갑니까? 안 빠르죠? 할만하죠? 따라서 준식은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공통인수 묶기로 묶어놓으면요 남은 게 c제곱 빼기 a제곱 빼기 b제곱 해서 0 나올 텐데요. 요거 연결 수 있는 조건은 a랑 b랑 같다죠? a가 마이너스 b랑 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등변삼각형. 여기 0 나오는 조건은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같은 거죠? 직각삼각형. 이해가죠? 답은 얘 이등변삼각형 또는 얘 직각삼각형. 자, 아까랑 똑같은 결과인데 이제 변 위주라서 확실히 쉬워요. 왜? 변 위주라서 인수분해 파트. 이거를 각 위주로 바꿔버리면 미적분 파트가 돼버려요. 이게 아직 배우기 전 단계라서 어렵습니다. 나 끝? 네, 감사합니다. 뭐 그런 문제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도 다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적어보시면 돼요. sin A, 코사인 B는 sin C. 누가 봐도 다 없애라는 거잖아요. 그거. 어딜 감히 사인, 코사인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해. 그치? 다 없애면 돼요. 사인 A는 2R분의 A, 코사인 B는 2CA분의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사인 C는 2R분의 C. 이해가요? 아직 못 외웠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라니까요.
사인 법칙으로 없앴어요. 코사인 법칙으로 없앴어요. 그게 끝이야. 이해가지? E 약분하고 A 약분하면 C 넘기면 C 제곱이네, 그치?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빼기 B 제곱은 C 제곱이니까 뭐요? 끝났네? A랑 B랑 같은 이등상평이네요. 이해가죠? 그래요. 일단 탄젠트 땡땡 학생 내가 녹화 중일 때는 이름 안 부를 거예요. 땡땡 학생 이거 기억나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섞여 있으면 뭐부터 없애라고 했는지 탄젠트부터 없애는 겁니다. 제일 동떨어진 애들이에요. 탄젠트가 제일 안 어울린다고 할까? 사인과 코사인은 항상 같이 다녀요. 한 팀으로. 여러분 아직 안 배웠죠? 나중에 뭐 조금 배울 일이 있을 거겠는데 사인은 코사인이랑 한 팀이고요. 탄젠트는 이게 시컨트라는 애랑 한 팀이 돼요. 코탄젠트는 코시컨트랑 한 팀이 되고요. 묶여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서로 끼리끼리.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얘가 갑자기 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걔부터 없애는 거예요. 탄젠트부터. 먼저 없어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각은 그대로 써야죠. B면은 BB 써야죠. 이렇게. 좌변은 사인 제곱 A는 사인 제곱 B에 마찬가지로 탄젠트니까 코사인인데 각이 A네요. 코사인 A분의 사인 A. 이해가죠? 양쪽에 사인 A, 사인 B가 하나씩은 있네요. 그렇죠? 사인 A와 사인 B는 절대로 0이 나오지 않습니다. 삼각형에서는요. 기억날까요? 다시 할게요. 이거 되게 재밌는 내가 저기 옛날 학생한테 배웠던 건데 사인 뭐라고요? 사인 파이는 0이다. 사인 파이는 0이다. 사인 0도 0, 사인 1파이, 사인 2파이, 사인 3파이, 사인 4파이 쌓여있는 파이는 0이다. 파이를 잔뜩 쌓아놨더니 다 사라졌다. 왜? 사인 파이는 0이라서. 하이게 그죠? 나 옛날에 이거 저기 모 학생한테 듣고서 이야 대박인데 라고 했는데 공감하나 모르겠네요. 사인 파이는 0이라서. 그러니까 삼각형인데 어떻게 0도나 108도가 가능하겠냐고요. 그렇죠? 삼각형의 세각 중에 하나인데 0도 빼고 108도 빼고 이 사이각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값은 진짜 0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요? 사인 파이가 0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 파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0도도 안 되고 108도도 안 되고 그렇죠? 0이 절대 안 나옵니다. 0이 안 나와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소구하면은요. 좌변은 분자의 사인 A 하나 남았는데 얘는 이거부터 곱할 거니까 얘를 이쪽에 곱할게요. 코사인 이런 식으로. 우변은 좌변에 이제 분자의 사인 B 남았죠. 우변에. 근데 분모, 좌변에 있는 분모가 넘어간다고 생각해서 코사인. 이거 아까 했던 거네? 이거 했던 건데? 이거 2배씩 해가지고 사인 2A, 코사인, 사인 2B는 같다. 아까랑 다 똑같겠네, 그럼 이거 답이. 그치? AB 같은 삼각형 또는 C가 같은 직각삼각형. 요령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 다 이거 코사인 다 이거 법칙을 이용해서 다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1번과 똑같기 때문에 생각할게요, 그냥. 할만해요? 어우, 되게 많아. 좀 서두르면은 다 끝낼 수도 있고,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은 할 얘기가 또 많아지기도 하고 해서, 좀 그래요. 하나 정도만 더 한 다음에, 두 개만 더 할게요, 두 개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두 문제만 풀고 쉬었다 할게요. 11-8번 금방 끝날 거니까 어떤 삼각형 하나가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는 각각 A와 B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파란색 대각선의 길이는 A고요. 이 빨간색 대각선의 길이는 B 될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는 A와 B고요.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래요. 세타를 이쪽에 잡으나 반대로 잡으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일단 아무데나 하나 잡을게요. 세타로 이렇게.
이랬을 때 이 사각형 넓이를 어떤 A와 B와 세타에 관한 함수가 한번 나타내 보시오라는 문제예요. 1번이. 근데 배웠어요, 중3 때. 이거 배웠거든요. 요 A와 평행한 이런 선분, 요 꼭지점을 하나 지나는 선분을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그리고, 그렇죠? B랑 평행하면서 요 꼭지점을 지나는 이런 선분을 하나 그리고, 이런 선분을 하나 그리면요,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어버리는 거죠, 끝에가. 그렇죠? 이게 다 평행선들이니까. 이해가죠? 파란 것도 파란 것끼리 평행, 빨간 것도 빨간 것끼리 평행, 이런 식으로. 다 평행사변형이에요. 다 평행한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마주보는 막꼭지가 같죠? 평행사변형 대각의 크기는 같죠? 그래도 세트가 되고요. 그렇죠? 파란색끼리 여기 A죠? 빨간색끼리 여기가 B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넓이랑 같다는 건 이해가죠? 이게 왜냐면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을 걷기 때문에 둘이 합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넓이가 같죠? 그런 식으로 이쪽 깜댕이랑 인종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 파랑의 넓이가 같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이쪽 깜댕이랑 이거 유튜브 노랗다치 듣는 거 아니고 인종차별한다고? 이쪽 파랑이랑 넓이 같아요. 그렇죠? 이쪽 깜댕이랑 이쪽 파랑의 넓이 같다고요. 결국은 깜댕이 넓이를 구하시라는 얘기는 전체 넓이의 딱 절반일 겁니다. 전체 넓이라는 게 뭡니까? 양변과 사이 끼인각이 있는 그런 평행사변형인데요. 마찬가지인 게 얘도 이렇게 대각선 자르면은 이 넓이가 전체의 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사각형도 전체의 반이고 이 삼각형도 전체의 반이니까 둘은 같아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색칠한 이 사각형 넓이는 뭐다? 2분의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넓이가. 이해가죠? 이거 중3 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 2번이 뭐냐면요. A 더하기 B가 4래요. 대각선 두 개 더한 게 4일 때 S가 과연 언제 맥시멈, 최대값을 갖는지 그리고 그때 A와 B와 세타는 각각 얼마씩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약간 독립적이에요. 그렇죠? A와 B는 이렇게 좀 묶여있긴 한데 세타는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타가 A, B와의 관계로 연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연 대각선 길이를 어떻게 잘 정하고 각을 어떻게 잘 정해야 넓이가 최대되는 거라고 해서 따로따로 볼 겁니다. 이거를. 이게 최대가 되고 이게 최대가 되면 전체도 최대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볼 거라는 얘기인데요. 사인 같은 경우는 최대가 되는 경우는 세타가 얼마일 때? 2분의 파이라 돼요. 그렇죠? 90도일 때 최대가 돼요. 1. 이해가죠? 1이가 최대가 될 거고요. 이건 곱의 최대잖아. 보다시피. 그치? 합이 일정하잖아? 합곱 나왔으면 뭐예요? 산술기 하죠?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 4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 넘어가면 2의 제곱하면 4잖아. 그렇지? AB의 곱은 4 이하. 요거는 2 이하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2일 거고 AB는 산술기하 등호성이 떴고 둘이 같을 때죠. 그래서 A도 2, B도 2가 되겠네요. 이해가죠? 네. 하나 더 하고 잠깐 쉬었다. 오늘 다 못 꺼낼 수도 있어. 아, 안타까운데? (11-9번) 볼록 사각형 넓이 구하기. 120도 하나가 있어요. 각 B. 얘를 기준으로 AB가 7이니까 대충 이렇게 때려 맞춥시다. BC는 8이니까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때려 맞춥시다. 그 다음에 CD가 9, DA가 10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대충 뭐 그런 느낌으로 그릴게요. 9와 10. 여러분은 이거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사각형의 결정 조건은 안 배워요, 여러분이. 사각형의 결정 조건은 복잡해서 안 배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각형의 4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사각형은 한 개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요? 사각형의 4변의 길이를 다 주면요. 다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합동은 아니에요. 마름모도 됐다가 정사각형도 됐다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죠? 사각형 같은 경우는 합동 조건 있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 안 하는 편인데
이 도형은 사실상 이 결정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쪼갰을 때 어때요? 예, 그래요. 삼각형 결정 조건 때문에 사실 이 길이가 딱 확정된 거죠. 얼마라고. 그렇죠? SAS 조건 때문에. 그리고 위쪽 삼각형도 보다시피 세 변이 다 나오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사각형은 딱 결정돼 버립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종류가. 그래서 그것에 무엇을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은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됐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결정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각형이.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라고. 결정이 안 됐으면은 최대를 구하라고 바뀌어요, 문제가. 고맙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뻔해요. 넓이 구하기 쉬운데 아까 얘기했던 순서를 그대로 밟으면 됩니다. 녹색 길이 구하고 이쪽 넓이 구하면 돼요. 녹색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SAS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만약에 x라고 두면요. x의 제곱은 뭐랑 같다? 7제곱 더하기 8제곱 빼기 2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에 코사인 120도.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듯이 7은 뭐고 8은 뭐고 뭐 이러지 말고요. 아, 이게 SAS 조건처럼 두 변과 끼인 값을 줬으니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풀리겠구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풀리겠구나 하는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 외우고 나서 이제 풀어보면 되겠죠. 그때 가서는 외운 친구들은 물론 바로 쓰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아직 못 외운 친구들, 까먹은 친구들은 아 그렇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죠. 49에 64를 더 귀찮아!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쵸? 이거 약분돼서 56이네요. 110 아닌데 120 169! 오, 다행이죠. x가 10값이 나와요. 그쵸? 1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도 구할 수 있죠. 자,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 같은 경우는 삼각형 ABC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120도, 사인 60도랑 같은 값이죠. 이거고요. 그렇죠? 아래쪽 넓이 ABC. 위쪽 넓이가 이제 문제인데, 위쪽 넓이가 보다시피 이게 변의 길이가 자연수예요. 보통 유리수 형태일 때는 헤르의 공식을 써요. 보통 세 변의 길이가 유리수일 때는 헤르의 공식을 써요. 헤르의 공식. 근데 만약에 무리수가 있다, 이때는 좀 내용이 달라지죠. 그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살짝 맛보기로 보여는 줄게요. 예, 그러니까 세 변이 유리수일 때는 가급적이면 헤르의 공식이 편해요. 근데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헤르의 공식 쓰면은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요, 내용이. 그래서 그거는 다른 거 써야 됩니다. 일단은 다 셋 다 자연수니까요. 10 더하기 9 더하기 13을 2더 나눈 거야. 이게 얼마야? 이 32, 16인가? 맞나요? 20,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 16에다가 16에서 첫 번째 변을 뺀 6, 16에서 두 번째 변을 뺀 3, 16에서 세 번째 변을 뺀 7을 곱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16과 16에서 첫 번째 변 뺀 거, 두 번째 변 곱, 세 번째 변 뺀 거 곱한 게 이게 넓이입니다. 넓이 금방 끝났죠? 이거 4로 나갈 거고요. 이것도 3이 나가면 2, 7에 13 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넓이가 11에서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넓이 얼마야? 14부터 3에다가 이 넓이를 더한 거, 이 두 개 합친 게 사각형 넓이다라는 거.